여러분, 오늘은 노트북 케이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런 노트북 케이스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여기 포켓이 달려서, 이쪽으로 보여줘야겠네요. 포켓이 달려서 이런 조그만 책자를 넣을 수도 있고, 이쪽에는 이제 마우스도 갖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마우스를 넣어도 되고, 뭐 이렇게 하고, 여기를 딱 지퍼를 열면은 노트북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짠 열면은 이렇게 고리가 있어서 이거 고정을 할 수 있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노트북 케이스를 만들 거예요. 지퍼를 달고 이렇게 하고, 사용할 때는 이렇게 해서, 저는 이 뭐든지 왜 넣었다 꺼냈다 하는 거는 너무 싫거든요. 왜냐면 다시 넣어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정하는 노트북 케이스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근데 이게 다른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여기 안에다가 뭐 주머니 달고, 그리고 노트북은 그냥 옆에다 이렇게 끼우고 이러는 게 조금 더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럼 뭐 마찬가지지만은, 지퍼 다는 거는 마찬가지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 시접이 조금 더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시접을 지금 가로 세로 3cm 1cm 줬는데 한 4cm 3cm 줘서 좀 넉넉한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거 너무 빠듯해 갖고. 그래서 이렇게 노트북을 만들어 봤답니다. 그러면은 노트북을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 그 노트북 케이스를 다시, 아침에 썼던 거는 좀 미비한 것 같아서 다시 노트북 케이스를 제도를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노트북 사이즈가 조금씩 틀리니까 자기 사이즈를 한번 재보세요. 그래서 요거는 35.5예요. 가로가 35.5고, 그리고 요거는 세로가 23.5. 그래서 이 가로 사이즈는 가로 사이즈는 그냥 자기 사이즈 플러스 3cm 하고, 요거 세로 사이즈는, 이게 보면은, 근데 이게 가로 같고 이거 세로 같잖아요. 근데 열면 또 이쪽이 길어지니까 여기가 이제 세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로 사이즈는 플러스 1만 하면은 돼요. 이런 이제 노트북에 해서 자기 사이즈를 재면 되고, 그리고 필요한 게 겉감이에요. 네, 아침에 이제 재단하던 게 있으니까 이렇게 겉감이 있어야 되고, 안감하고 이제 싱이 있어야 돼요. 요거는 다시 말을 해주고, 그리고 저는 이 지퍼를 이제 양쪽 지퍼를 달아야 되니까 이 지퍼 머리는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 되고, 요거는 한 마를 떴는데 한 마에서 조금 더해서 95cm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무줄이 있어야죠. 고정을 시키니까. 고무줄도 좀 이렇게 밴드가 약간 튼튼하면서도 살짝 넓은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바이어스를 장식을 해야 돼서, 바이어스는 우리가 만들어서 쓰면 되는데, 뭐 이런 바이어스도 있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바이어스를 준비를 했는데, 이거 하다가 모자르면은 또 만들어서도 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재료가 준비되면 되고요. 지퍼를 다는데, 이제 지퍼 다는 버전하고 지퍼 안 다는 버전으로 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퍼 다는 버전으로 할 거고, 여기 위에다가 그 주머니를 달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노트북 케이스면은 이 노트북 케이스에
여기 이만큼을 주머니 해서 여기다 또 고정을 시켜서, 이쪽에는 뭐 그냥 조그만 뭐 책 같은 거 들어가도 되고, 이쪽에는 마우스 놓는 거로 이렇게 포개서 이제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그 주머니 다는 거를 조금 빼먹었어요. 그래서 이건 주머니 달면 되고, 저 겉감 먼저 재단을 할게요. 저는 이제 겉감을 이렇게 2장을 포개서 재단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안감이고, 제가 이제 짜투리 천을 사용했다고 했죠. 일명 짜치천이라고 하는데, 제가 사용하다가 우리가 이제 마스크 쓰고 남은 거, 마스크하고 남은 거하고 그 필통하고 남은 거 있으면은 그런 거를 응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안감을 2장을 저는 짜투리 천으로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안감 준비하고 겉감 준비하고 해서 이 가로가 35.5인데 저는 플러스 3cm를 져서 38.5cm로 하고, 그리고 요거 세로는, 이게 왜 세로인지 말했죠? 피면이 이제 길어지니까 요게 세로라고. 그래서 요거는 23.5인데 플러스 2를 해갖고 이제 24.5를 5로 재단을 해서 안감을 이렇게 넣었어요. 안감을 넣고 그냥 4장을 한꺼번에 이제 가위질을 한 거예요. 이제 플러스 1cm씩 다 시접을 주고, 그래서 시접을 주고 한꺼번에 핀을 꽂아서 이렇게 4장을 이렇게 가위로 이제 자른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심지를 이제 안감에다 댔는데, 겉감에도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원래 이게 좀 솜으로 푹신한 소재로 하면은 더 좋거든요. 그래서 심지는 그냥 시접 1cm를 안 주고 자른 거라 달아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감에도 심지 없이 이렇게 잘라서 쓴 거고요. 그랬으면은 저 겉감에도 제가 이제 싱을 단다고 했잖아요. 심지를 아무래도 조금 푹신한 게 좋을 것 같아서 겉감에도 심지를 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24.5로 저는 보기 좋게 그냥 매직을 쓸게요. 항상 이 미미지는 그냥 잘라서 버리라고 그랬죠. 여기는 잘라서 버리고, 그러면은 여기가 38.5 되는 데다가 표시를 하고, 그리고 여기가 24.5였죠. 24.5에다가 또 이렇게 표를 하고, 그래서 여기를 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8.5 되는 데다가 표시를 해서 그 심지를 재단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단 가위로, 항상 이 천은 재단 가위로 자르시면 돼요. 여기도 재단 가위로 자르고,
그래서 심지를 이렇게 했죠. 겉감에도 붙이려고요. 좀 푹신한 게 좋을 것 같아서 겉감에다 붙이는데 어제 했던 실수를 또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만져봐요. 그러면은 이 까끌까끌한 데가 접착 심이 있는 거고, 약간 이렇게 좀 밋밋한 데가 이제 겉이에요. 그럼 얘 1cm 시접을 남겨두고 얘한테 이제 붙일 거예요. 이렇게 잘 편편하게 펴줘서, 잘 편편하게 이렇게 펴준 다음에 얇은 천이 안 보여서 그냥 뒤집어서, 그럼 또 여기 판이 또 안 좋아지니까 안 되겠구나. 여기서 그냥 얇은 천으로 대고 한번 다려 볼게요. 이 접착심을 붙일 때는 항상 천천히 공기가 안 들어가게 천천히 살짝 밀면, 막 이렇게 강하게 밀면 안 되고 거의 이렇게 닿는 듯이 천천히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했습니다. 얘는 여기에 지금 접착심 붙는 그런 용도로 사용한 거라 얘한테 지금 붙는 거예요. 이거는 한번 했으니까 그냥 겉에다 한번 할게요. 그래서 겉에도 한 장 붙였어요. 심지를. 그런 다음에 이 겉에도 똑같이 얘 또 확인을 해요. 잘 표시가 안 나니까 이렇게 만져보고 이렇게 만져보고, 그럼 이게 꺼끌꺼끌한 데가 이거를 가장 많이 하는 실수라고 얘기했죠. 이 반대로 이 접착 심지 안 된 대로 하면은 붙지를 않아요. 꺼끌꺼끌한 데가 안으로 가게 해서 붙어야만 이게 붙여지니까 요것만 주의하셔서 달면 돼요. 그냥 지금 요거는 살짝 약한 심지라 그냥 다리미를 직접 대도 상관은 없더라고요. 좀 강한 심지 같으면은 다리미로 직접 대면은 다리미에 그 접착 심이 묻어서 이 다리미 수명도 안 좋아지고 또 막 닦아내야 돼요. 그럼 닦아내려면은 또 힘들고 하니까. 근데 얘는 좀 약한 심지라 그냥 직접 해도 큰 상관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겉감 2장, 안감 2장을 심지를 붙여서 얘는 이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머니를 만들어야죠. 주머니도 있으면은 이 가로 센치는 이 미미지는 잘라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미미지는 그냥 잘라내고, 이 미미지는 잘라내고 그냥 여기에 38.5 38.5를 하고, 시접이 있어야죠. 참 1cm 시접 넣고 여기에 38.5를 하고 또 1cm 시접을 주고, 그리고 여기 1cm 시접을 두고 38.5를 하고 1cm 시접을 주고,
그래서 이렇게 그려요. 얘도 그리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 이 가로 아니 이 세로 길이는 24.5인데 이게 24.5에다 하면 주머니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시접까지 18cm로 할 거예요. 18cm 18cm. 그래서 이제 시접 1cm 주고 이렇게 자를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주머니 재단을 한 거예요. 주머니 재단을 해서 이렇게 자르고, 얘도 똑같이 조금 빳빳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심지를 붙일 거예요. 겉감에다. 얘는 주머니는 그냥 심지가 똑같아도 돼요. 그래서 똑같이 그냥 자를 거예요. 이 주머니 심지는 이렇게 자르고, 여기도 그냥 자르고. 저는 근데 이거를 마지막 수업이기 때문에 손바느질을 안 할 거예요. 그냥 재봉질로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재봉을 못하지만은 뭐 옆에 수산집에 가서 의뢰를 하든가 해서 재봉을 하셔도 되고, 재봉이 박음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박음질로 하셔도 돼요. 어차피 이 과제는 시험 끝나고 좀 제출해도 되는 거라 여유를 갖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시험 끝나면은 할 거 없잖아요. 물론 뭐 바빠서 많이 있기도 하겠지만. 그리고 천이 좀 조금씩 많이 남아서 이제 안감이 있어요. 이것도 주머니도. 그래서 주머니도 이제 안감을 달 건데, 이 안감도 약간 주머니도 살짝 쿠션감이 있어야지. 너무 얇으면은 또 힘이 없으면은 주머니 역할 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이렇게 재단을 하는데, 여기를 위에를 이렇게 접어서 바이어스 역할을 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감은 한 1, 2, 3cm 3cm 정도 잘 보이게 2, 3cm 정도 넣고 재단을 할 거예요. 3cm 지금 이렇게.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자를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감 재단을 한 건데, 주머니 포켓이 좀 이뻐야 되니까 얘 마무리를 요거는 접어서 박는 거로 할게요. 손바느질 할 학생들은 여기를 뭘로 해야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스티치를 하셔도 되고 공구르기나 숨뜨기로
여기를 마무리를 안 보이게 잘 하셔도 되고, 그냥 스티치로 이렇게 뭐 상침처럼 그냥 이렇게 박음질이 아니고 그 홈질이죠. 홈질로 그냥 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머니를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또 무엇을 하냐 하면은 지퍼가 있으면은 밑단에는 이제 이 지퍼가 이만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완성된 거를 보여야지만 그 이해는 할 텐데 그냥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22cm가 있어야 돼요. 여기는 정리를 좀 해준 다음에 22cm, 시접까지 24cm로 할게요. 24, 24. 그리고 두 개가 있어야 돼서 8cm로 8cm로 해서 이렇게 24cm하고 8cm하고 잘랐어요. 잘라야죠. 이제 이렇게 자르고 얘를 또 반을 접어서 반을 딱 접어서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 지퍼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노트북이 이렇게 있으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지퍼가 되고 얘가 이렇게 이 밑단 부분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가죠. 그래서 얘랑 이렇게 마주보게 해서 얘를 이렇게 박으면은 이렇게 시접 주고 이렇게 박아야죠.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퍼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렇게 했으면은 똑같이 이렇게 해서 얘를 박아주면은 이렇게 해갖고 얘가 지퍼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박아 줄게요. 이거는 그러면은 우리가 또 그거를 해야죠. 고무줄을 달아야 되는데 고무줄은 이제 안감에다 달 거거든요. 안감에다 다는데
이게 이제 안감이잖아요. 안감을 위아래를 달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노트북이 있으면 짠, 아니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다 하고 여기에다 해야죠. 그러니까 위아래에다 해야죠. 위아래에다 하면은 얘가 한쪽만 이렇게 달 거예요. 이렇게. 얘가 8cm 내려와서 그러니까 8cm, 8cm 되는 데다가 달면 돼요. 저는 편하게 이걸로, 이거는 좀 초크로 해야지 더 좋겠네요. 그래서 얘 8cm 내려오는 데다 긋고, 그리고 얘도 8cm 내려오는 데다 그어서 고무줄을 이제 이렇게 갖다 대요. 너무 구겨졌네. 좀 다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다를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넉넉하게 자르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좀 넉넉하면은 자르면 되니까 나중에. 그래서 요게 한 15cm 15cm 자르고 얘는 없애고 15cm만 넉넉해요. 그래서 하나 4개가 있어야죠. 4개. 이거 노트북 모서리가 4군데니까 4개가 있어야죠. 그래서 4개를 이렇게 잘랐어요. 그 다음에 4개를 만들고 얘 8cm 있는 데다가 박을 거예요. 이렇게 박을 거고, 얘도 이렇게 박을 거고, 그리고 여기도 8cm 여기도 8cm 되는 데다가 또 이렇게 껴서 박을 거예요. 또 8cm 그리고 또 안감 한 군데에도 또 8cm씩 달아야죠. 겉감이 더 빨려왔네요. 여기도 그냥 한쪽 면에다가 8cm, 여기도 8cm, 그리고 이쪽도 여기다 8cm, 여기도 8cm. 그래서 또 이렇게 달아요. 이렇게 달고, 여기도 달고, 또 여기도 달고, 여기도 달고. 그래서 안감을 이렇게 고무줄 달아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얘는 주머니에서 준비하고, 그리고 얘 심지를 겉감을 달았는데 얘 심지가 떨어졌어요. 떨어지면 또 붙이면 돼요. 뭐든지 이게 다 실수가 있어요.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다시 꺼끌꺼끌하는 데를 찾아서
이렇게 붙여요. 이게 심지가 얼마 전에 산 건데도 조금 접착력이 별로 없네요. 접착력이 없는 걸 샀나봐요. 정 안 붙어지면 풀 발라서 붙여도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렇게 왔으면은 이제 제가 재봉을 하려고 왔는데, 이게 이제 주머니죠. 그리고 주머니 이제 박을 거고, 일단은 주머니 먼저 박아 볼게요. 이거를 손바느질로 한다면은 그 상침이 되는데, 그냥 홈질로 하면은 돼요. 근데 재봉으로 하면은 그냥 여기서 이렇게 쭉 일자박기로 박으면 돼요. 그래서 이 재봉이 성질이 자꾸 하면은 이렇게 밀리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앞뒤로 좀 잡아가면서 뒤에서 잡고 앞에서 잡고 이런 식으로 재봉을 해야만 이게 좀 판판하게 돼요. 안 그러고 이런 걸 무시하고 박으면은 얘가 이렇게 뒤 틀리는 그 성질이 있어서 얘는 이렇게 박았어요. 그리고 주머니는 이렇게 박고, 우리가 주머니에 또 분배를 해야죠. 이게 한 군데만 있으면은 이 기능이 다양하지가 않기 때문에 얘를 한 16cm 되는 데다가 표시를 일단은 해줘요. 이거는 겉감에다 박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약간 이 안에 심지를 댔기 때문에 약간 푹신감이 있어서 얘는 좋고요. 얘는 일단 접어두고, 그리고 이제 지퍼를 만들 거예요. 지퍼는 아까 한 대로 얘가 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이 바늘이 통과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지퍼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철이면은 좀 비싸기는 한데, 그거는 바늘이 통과가 안 돼서 사이즈를 정확하게 그거는 제한돼서 우리는 이런 플라스틱 지퍼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한 1cm 못되게 박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박고, 그 나머지 반대도 약간 1cm 못되게 다시 박아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되돌아박기로 박고, 손바느질 학생들은 이건 여기는 홈질로 해야 돼요. 왜냐면은 홈질이 아니라 박음질로 해야 돼요. 여긴 좀 튼튼하게 해야 될 부분이라. 그래서 지퍼는 이렇게 라운드 원통이 되게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이제 안감이죠. 안감에는 고무줄을 고정을 시켜야 돼서 얘를 그냥 흰 실로 잘 보이게 저는 할 거예요. 왜냐면은 학생들이 이거는 잘 보이게 해야 돼서 그냥 되돌아박기로 해서 고정만 시키면 돼요. 심지가 떨어지면은 안 되니까 제가 요거는 좀 그리고 여기도 그냥 이게 시침 역할이죠. 시침 역할이기 때문에 손바느질 학생들은, 손바느질 하는 학생들은 그냥 시침질로 여기를 마무리하면 돼요. 그리고 똑같이 여기도 이제 고정을 시켜야죠. 고정시키고 얘도 시접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고정을 시켜요. 이렇게.
고정을 시켜서 시침질로 이제 마무리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안감은 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도 이제 고정을 시켜야죠. 얘도 똑같이 되돌아받기로 준비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와서 그냥 또 되돌아받기로. 손바느질 하는 학생들은 무슨 바느질 하면 된다고 그랬죠? 여기는 그냥 시침하는, 고정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시침질로 준비를 하시면 돼요. 손바느질 하는 학생들은.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뒤돌아받기를 해서 고정을 시켰어요. 그러면은 이제 안감 그 고무줄 고정은 이렇게 해서 다 마무리를 해 주시고, 또 이 주머니를 겉감 맨 위에다가 달아야죠. 그러면은 이게 겉감 한 장에다가 얘는 고정을 시키면 돼요. 그래서 이 시침핀으로 이렇게 고정을 한 다음에, 이거야말로 이쪽은 그냥 시침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바느질 하는 학생들은 그냥 넓게 해서 그냥 고정만 시켜주세요. 이렇게. 이게 이제 시침질을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침질을 한번 해줘요. 그런 다음에 저는 이제 학생들 잘 보이라고 흰 실로 했지만은 뭐 바느질 시침 집에서 그냥 손바느질 하는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재봉을 하는 학생들은 이게 검은 천이기 때문에 검은 실로 고정을 시켜주면 돼요. 여기는 이렇게 해서 그대로 이렇게 해서 대박음질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이제 주머니가 완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주머니를 보면은 이쪽에다가 뭐 책이나 그냥 책을 꽂으면 되고, 이쪽에는 이제 마우스를 놓고 다니면 되겠죠. 저 재봉을 이제 다 하고 왔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퍼를 이렇게 원통용으로 만들었으면은 우리가 그 양정에서는 너치라는 것이 있는데, 너치는 그 가위집이에요. 전문 용어로는 우린 그냥 우스갯소리로 가위집이라고 하는데, 전문 용어가 너치죠. 너치가 뭐냐면은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가위집을 넣어서 얘 가운데랑, 그리고 여기 가운데 이렇게 했죠. 가운데에다가 너치를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얘도 똑같이 여기 너치 넣은 데다가 얘랑 가운데다가 맞춰서 다시 이 가운데를 또 너치를 넣는 거예요. 이렇게 너치를 넣고, 얘도 똑같이 이 너치 놓은 데다가 포개어서 맞대게 한 다음에 얘도 똑같이 여기다가 너치를 줘요.
이렇게 너치를 주고, 이 너치를 왜 주냐면은 얘가 우리가 요게 이제 이 가운데다가 갈 거예요. 사방 너치 있는 데다가 얘가 요렇게 이제 될 거라, 얘도 똑같이 여기 딱 가운데 되는 데다가 너치를 줘요. 이렇게. 그리고 얘도 똑같이 너치를 주고, 그리고 또 얘 반을 접어서 또 얘 있는 데다가 너치를 주고, 그리고 얘 있는 데다가 또 너치를 주고, 이러면 다 너치 자국이 있죠. 그럼 정확히 얘 너치 있는 데 만나고, 또 이렇게 가면서 얘 너치 있는 데다 만나고, 얘 또 얘 너치 있는 데다 만나고, 또 얘 너치 있는 데다 만나고, 너치 있는 데다가 이제 다 만나야 돼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만나면 되고, 얘도 똑같이 그 너치 있는 데다가 만나야죠. 얘도 반 딱 접어서 얘 너치 주고, 그리고 얘도 너치 주고, 얘도 똑같이 또 반 접어서 얘 너치 주고, 안감도 똑같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얘 너치 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는 이 정확히 직각을 박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얘를 조금 이게 라운딩을 줘야 돼요. 그래서 라운드를 어떻게 주냐면은 그냥 뭐 얘 똑같이 그냥 이렇게 그려도 되고, 뭐 요런 라운드 있으면은 안 보이는구나. 요렇게 그냥 요렇게 줘도 되고, 그리고 얘도 똑같이 시접 있는 데다가 이렇게 주면 되고, 얘도 똑같이 이렇게 주고, 예, 이제 이렇게 주면 돼요. 이것도 다 똑같이 라운드를 다 줘야죠. 그러니까 시접 1cm 있는 데다가 표시를 하고, 여기도 이렇게 줘야 됩니다. 이제 사방을 다 똑같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이제 한번 박아 볼게요. 이렇게 겉과 겉끼리 마주 보게 해서 핀을 고정을 시켜줘요. 이렇게. 얘도 똑같이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이렇게 너치 있는 데다가 다 고정을 시켜줄 거예요. 겉과 겉끼리 마주보게. 또 이렇게 겉과 겉끼리 마주보게 이 너치 있는 데다가 우리가 이제 여기를 박을 거거든요. 그래서 시접 1cm 되는 데다가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다 박을 거예요. 이렇게 박는데, 여기 라운드 되는 데는 절대로 이게 안 박히거든요. 여기다 또 이렇게 가위집을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라운드 내는 데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운드 내는 데다가 가위집을 많이 이렇게 주면 돼요. 이렇게 주고, 이쪽 라운드에도 지퍼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혜란이 학생이 지퍼 단다고 해서 이거를 하는데, 일단은 지퍼를 달면은 쓰기에는 편하니까. 그리고 지퍼 다는 게 우리 이제 그 양장에서 옷 만들 때 진짜 많이 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소품 다는데 달면은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쉬운 거예요. 지퍼 다는 게. 그러니까 옷에 다는 거는 더 어렵겠죠. 근데 더 어려울 수도 있고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거는 한번 박을 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박아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 너치 표시한 데다가 딱 맞게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러면은 시접 1cm를 줬으니까 1cm 있는 데서 이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 여기까지 왔으면은 이 라운드 되는 데는 가위집을 이제 주라고 했죠. 이렇게 가위집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얘 넣치고 하니까는 이거를 이제 분배를 잘 해야 돼요. 이 너치 있는 데서 딱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를 박아요. 이렇게 박아서 여기 또 너치 있는데 딱 마주하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은 여기 반대에다 너치를 넣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또 얘도 똑같이 이 가위집을 이 라운딩 되는 데는 꼭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수월하게 우리가 재봉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천천히 해도 돼요. 그래서 이 지퍼가 여기 있으면은 바느질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얘는 지퍼를 이동시키면 돼요. 이동시켰다가 나중에 다시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박은 다음에 얘 지퍼를 다시 이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쪽으로 보내고 이쪽으로 보내고. 그래서 이 너치하고 이 너치하고 딱 맞았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고 다시 얘도 이렇게 되게 여기도 가위집을 랜대로 그대로 이렇게 박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와서 얘가 모든 소재는 약간 신축성이 있고 없고 해요. 그래서 얘가 남을 것 같으면은 살짝 이렇게 해서 밀어줘서 좀 줄여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처음에 왔던 대로 이렇게 되돌아 박기로 마무리를 주면 돼요. 끝.
그래서 이 박아갖고 왔잖아요. 그러면은 핀을 다 빼면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지퍼가 그래서 시접은 다 정리하고 지퍼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또 하고 그러면은 이제 바깥쪽을 달아줘야죠. 이게 이렇게 된 거니까 나머지 이제 반대쪽을 달아줘야죠. 그 반대쪽도 똑같이 하면은 돼요. 이렇게 줬으면은 반대쪽도 여기가 이제 반대쪽이죠. 얘도 똑같이 이제 박아주면 되거든요. 가위집 줘가면서 이거는 제가 그냥 박아 올게요. 아까처럼 똑같이 박으면 되니까. 안 될래나? 우리 학생들은 그냥 같이 설명을 해줘서 박아 볼까요?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 너치를 찾아야죠. 얘 너치고 얘 너치고 또 얘 너치고 그렇죠. 얘 너치 그리고 또 얘 너치죠. 이 너치가 진짜 중요해요. 이 너치대로 박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박으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얘 너치고 얘 너치고 너치대로 이제 박으면 되는 거예요. 저 그냥 그대로 너치대로 이제 박아서 올게요. 또 보여줘야 되나요? 그럼 보여줄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치 있는 데를 기준으로 해서 박으면 돼요. 1cm 있는 데다가.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할게요. 네, 이렇게 시작 1cm 해주고 우리가 잘랐기 때문에 그 시작 1cm 되는 데다가 이제 박으시면 되는데 얘 라운드 되는 데는 이제 가위집을 넣고 박아야죠. 그리고 여기가 지퍼가 있으면 걸리니까 지퍼는 좀 멀리 해주시고 여기 똑같이 이렇게 여기 딱 여기도 너치 있는 데가 딱 맞았죠. 이렇게 박는 거예요. 너치 있는 데가 딱 맞게. 그리고 얘 지퍼가 걸리니까 지퍼를 저 반대로 보낼게요. 지퍼 보내고 여기 또 라운드 되는데 와서는 또 이렇게 가위집을 넣어줘요. 이렇게 넣어주고 또 갈게요. 그래서 또 얘 너치 있는 데하고 이제 마주했죠. 여기 바늘이 있는 거는 빼고 그리고 얘는 아까 라운드를 가위집을 미리 져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라운드 되는 데다가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너치를 만났죠?
그래서 똑같이 너치 오고, 그리고 여기 또 가위집을 주는 거예요. 얘가 여기에 지퍼가 있으면은 또 바느질하기 힘드니까 지퍼를 저 멀리 보낼게요. 멀리 보내고, 얘 여기서는 또 가위집을 내줘야죠. 가위집을 넣고, 또 천천히 살살 달래가면서 하면 돼요. 이게 손바느질 하는 학생은 이거를 다 박음질로 해야 돼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여기 와서는 좀 이렇게 잡아 당겨서 되게 마무리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다 박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라운드 되는 데는 시접을 잘라줘야 돼요. 이렇게 좀 라운드 4개 시접을 이렇게 잘라줘요. 이 라운딩을.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네. 이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라줘요. 그리고 여기도 잘라주고. 그리고 사방이니까 이제 4군데가 되겠죠. 겉감 2장이니까. 그래서 이 4군데를 다 이 라운드 처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핀을 빼고 얘를 짠 뒤집으면은 우리가 겉감이 완성이 됐답니다. 이렇게 해서 짠, 겉감은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겉감이 완성돼서 자, 안감을 넣어야죠. 안감을. 안감은 어떻게 놓냐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이 위가 될 거예요. 이쪽이 위가 되고 그리고 이쪽이 밑이 될 거예요. 밑에. 그래서 밑에는 이렇게 가고 위에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갈 건데 여기를 또 똑같이 박아줄 거예요. 아까처럼. 얘는 뭐 너치 이런 건 필요 없어요. 그냥 이대로. 그리고 손바느질 하는 학생들은 여기다 그냥 홈질을 하면 돼요. 홈질. 이렇게 조금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박아줄 거예요. 이렇게. 뭐 홈질을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바이어스 처리를 할 거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아까처럼 박아주기만 하면 돼요. 핀을 꽂아서 시챔 역할을 하게 한 다음에 박아줄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가 박으러 가야죠. 이 가운데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얘는 그야말로 시침제 역할이기 때문에 이 조시를 좀 넓게 해서, 그러니까 땀수를 좀 넓게 해서 그냥 시침 역할만 하게 박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점 넓게 해서 이게 지금 재봉으로 하니까 시간이 너무 안 걸리고 좋죠. 근데 이거 재봉 못하는 학생들은 이제 손바느질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빨리 알죠 우리? 천천히 빨리 정신 해서 시험 끝나고 열심히 만들어서 제출하시면 돼요. 우리가 손바느질을 하고 나니까 진짜 이 재봉의 편리함을 새삼스럽게 실감이 나게 하네요. 이거를 손으로 하려고 생각을 해보면은 진짜 아찔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마무리 해주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영상으로만 보는 거라 이해가 조금 안 갈 수도 있는데 본인이 해보면은 이해가 갈 거예요. 돌아와서 거의 끝나갑니다. 여기까지 다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박았으면은 이제 안암파 합체를 한 거고 이제 바이어스로 정리만 해주면은 끝이에요. 그래서 안감, 겉감 이제 합체를 했어요. 그래서 핀을 다 빼고 이렇게 빼고 이제 시접을 정리를 해줄 거예요. 지금 그냥 잘 보이라고 흰 실로 했기 때문에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바이어스 처리를 하면은 이제 깔끔해질 거예요. 지금 이 노트북 케이스가 사실은 조금 고난이도예요. 우리가 만들기에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이도의 일을 하고 나면은 나머지가 참 쉬워져요. 그래서 힘든 일을 먼저 한 다음에 쉬운 일을 먼저 하는 것도 또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접을 정리를 해줘요. 이렇게 사방 다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여기도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사방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얘도 이쪽으로 해서 또 이렇게 시접을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다 이렇게 예쁘게 이제 정리를 해줘야죠. 정리를 해주고, 이제 고지가 보여요. 여기다 이제 바이어스 처리만 해주면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거를 재봉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쉽게 끝나는 거죠. 손바느질 하는 학생들은 공구르기, 폼질, 실침질, 박음질 그 네 가지를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싱을 못하면은 어쩔 수 없잖아요. 손바느질을 해야지. 손바느질도 하다 보면은 또 스피드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안암팍이 다 됐어요. 여기다가 우리가 그 가위집 할 때 마무리 줬던 바이어스 처리를 해서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미싱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이 바이어스도 그냥 산 거로 하면은 한 번에 이렇게 박으면 돼요. 그래서 이 가운데서부터 또 이거를 시작을 해 볼게요. 저는 이제 여러분이 잘 보이라고 흰실로 하지만 여러분은 바이어스 색으로 이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바이어스가 다 만들어진 거라 그냥 이렇게 눌러받기만 하면 돼요. 근데 집에서 손바느질 하는 학생들은 우리가 바이어스 만드는 방법대로 한쪽에 하고 나머지 한쪽은 이렇게 돌려 갖고 우리가 공구르기 한 거 있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돼요. 이 라운드 돌아갈 때가 조금 힘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이렇게 천천히 가시면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실이 단대색이라 이 바느질을 못하면은 표가 팍 나요. 근데 이제 같은 색으로 박으면은 바느질 못한 게 별로 표가 안 나서 괜찮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 바이어스랑 같은 색으로 하시면은 돼요.
여기까지 가면은 돼요. 이거를 편집을 해서 마무리를 한 다음에 블러로 동영상을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진짜 많이 든답니다. 동영상도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이어스 꽤 높네요. 거의 하나가 다 쓰게 돼서 이 반대편에는 다른 색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만들어서 해도 되는데 저 시간이 빨리 동영상을 올리고 싶어서 그냥 만든 바이어스로 활용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 끝에는 마무리를 이제 접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접을 두고 자르고 얘를 좀 접어주세요. 그래야지 얘가 마무리가 예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접을 좀 접어서 끝에 시접 처리를 좀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되돌아받게 하면은 끝이에요. 나머지는 제가 똑같은 방법이니까 그거는 영상을 안 찍을게요. 여러분, 이제 드디어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그 노트북이 이제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지퍼를 해서 이렇게 노트북을 안에다 놓은 다음에 지퍼로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사용을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포켓을 달아서 이제 다용도로 쓸 수가 있겠죠. 여기다 뭐를 넣든지 그냥 옆에 이렇게 끼고 다닐 수도 있고, 줄을 만들어서 그 백처럼 이렇게 걸고 다녀도 되고, 여기다가 손 거리만 만들어서 손에다가 이렇게 딱 하고 다녀도 좋을 것 같아요. 좀만 사이즈만 넉넉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 이 노트북 케이스 만드는 거 보느라고 수고하셨고, 이 과제는 기말고사 끝나고 바로바로 만들어서 제출하면은 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 기말고사 공부 열심히 하시고 나중에 이거 만들어 보아요.